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쌀값 폭락 해결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2022 국민공감 캠페인 자치행정경영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대전 곤충생태관에서 나비 특별기획전을 개최합니다. 광주시가 복합 쇼핑몰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야 할 한가위지만 45년 만에 최대로 폭락한 쌀값으로 농민들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제때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국회에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지난해 8월 5만 3천 원 수준이던 20kg 쌀값은 최근 4만 원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45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진 건데 이에 따른 쌀 재고량도 지난해보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쌀값 폭락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무려 7건이나 발의됐습니다.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매입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발의된 개정안들의 핵심입니다. 임의 규정 때문에 정부가 매입 적기를 놓쳐 쌀값이 폭락했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초과 생산량을 시장에서 격리할 때 최저가 입찰로 매입하던 현행 역공매 방식을 시장 가격으로 바꾸는 개정안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한 뒤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개 민생 주요 법안을 선정했는데 그 법안 내에 이 쌀값 정상화 법안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제가 그 농해수위 법안 소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이 개정돼 해마다 반복되는 쌀값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에 편의시설이 충분히 설치돼 산모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전남도는 올해 3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어서 모두 8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해남의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최근 둘째를 낳은 이유나 씨가 이곳에서 몸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갱실에 필요한 물품이 잘 갖춰져 있고 건강관리실 같은 부대 시설도 민간 조리원과 견줄만해 만족도가 높습니다. 있을 거 다 있고 이렇게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이렇게 다 청소도 다 해주시고 뭐 마사지도 다. 전남 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비용도 꽤 저렴해 부담이 없습니다. 산모가 희망한다면 최장 4주간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설치된 이후 1,500명이 이용했고 해가 갈수록 이용 규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몸과 마음이 다 회복돼서 나가실 수 있고 또 아이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은 해남에 이어 강진, 완도와 나주, 순천 등 5곳으로 늘어났고 누적 이용객은 2,800명입니다. 전남도는 지방소멸기금 120억 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3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점별로 이제 그 최소 2개소 정도 평균으로 잡으면 그러면은 거의 이제 우리 도민들이 평균적으로 이용하는데 그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남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열악한 출산 환경을 개선하고 산모들의 만족도를 얻으면서 우리 지역의 출산율 높이기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2022 국민공감 캠페인에서 마포구가 자치행정경영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공감 경영대상 부문과 국민공감 브랜드 대상 부문의 고객을 진심으로 섬기는 기업과 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와 국가 행복이 초석이 되는 지자체 및 공기업 등을 선정하는데요. 마포구가 서울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지난 30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한 2022 국민공감 캠페인에서 마포구가 국민공감 경영대상 중 자치행정경영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것으로 마포구는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한 365 구민소통폰 현장 구청장실 등 민원인 편의를 혁신적으로 증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자치행정경영 부문에서도 행정혁신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마포구는 선정에 이어 앞으로도 과감한 행정혁신으로 구민민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 지속적인 진짜 소통을 실현할 예정입니다.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마포구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갖고 유감함을 위한 콘서트, 추석맞이 김치 나누기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1일 오후 2시 마포구청 대강당 및 한마음광장에서 2022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수여식, 기념 퍼포먼스, 소통공감 톡톡톡 토크 콘서트, 투맘쇼, 추석맞이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중 소통공감 톡톡톡 토크 콘서트는 양성평등 정책 등 참여자들이 사전에 한 질문에 대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답변을 하며 소통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감함 힐링 콘서트 투맘쇼에서는 현실 육아를 하고 있는 기혼 개그우먼 김경아, 김미려와 미혼 개그우먼 조승희가 출연해 기혼과 미혼 남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특히 출연자들의 재치 있는 입담과 콩트, 관객 참여형 속풀이 공연은 객석을 웃음과 감동으로 물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 30여 명과 마포구 여성단체 연합회가 참여해 추석맞이 김치를 함께 담그며 모두가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마포TV 유튜브 온라인 생방송으로도 진행돼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정기적으로 모여 평화적 통일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자문기구인데요. 마포구협의회 제3분기 정기회의가 마포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일 구청 시청각실에서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제3분기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 자문위원과 시구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자문회의 신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마포구청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위해 통일 관련 행사를 추진해왔으며 지역 주민의 안보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도심 속에서 다양한 종의 나비를 만나고 체험까지 해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대전 곤충생태관에서 펼쳐집니다. 대전시가 시민들에게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9월 18일까지 대전곤충생태관에서 나비특별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나비의 벌레의 먹이와 흡밀식품, 나비의 한살이 과정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약 700여 마리의 나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개관 시간 내 상시 관람이 가능하며 시간별 관람 인원과 나비 수급 상황에 따라 나비 방사 체험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나비의 생애 주기를 관찰하며 아름다운 생명 탄생의 과정을 접할 수 있는 대전 곤충생태관 나비특별기획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대구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홍준표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7일 재가 노인복지시설 보림기억학교를 방문해 위문하고 어르신과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이웃 11,930명에게 위문금과 위문품 등 총 5억 8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연휴 기간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도 제공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문화예술회관 제27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강원도 문화원 연합회는 세대공감, 자연엔 사물울림 하모니라는 주제로 제27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제26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평창문화원 민속예술단 사물놀이팀이 대상을 수상하면서 평창문화원에서 이번 대회가 열린 건데요. 도내 18개 시군 대표인 일반부 사물놀이단 14팀과 2020년 신설한 청소년부 사물놀이단 5팀이 참가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면서도 가장 오랜 역사성을 지닌 이번 대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됐습니다. 횡성군 보건소가 70세 이상 재택치료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횡성군 보건소는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폐지로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이 중단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재택치료 사각지대 발생을 보완하고자 건강 모니터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재택치료 전담 간호사를 채용하여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구성했으며 7일 격리 기간 동안 3회 유선 건강 상담과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한편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도 적극 안내하여 중증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8회 횡성 한우축제가 횡성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지난 2년간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된 횡성 한우축제가 올해는 전면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데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한우하면 횡성, 횡성하면 한우. 지난해 횡성 한우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콘텐츠를 주축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프라인으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네, 이번에 3년 만에 진행되는 제18회 횡성한우축제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횡성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전면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축제의 슬로건은 횡성에서 맛보소, 한우축제 즐기소로 관람객들이 횡성을 방문해 축제를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힐링하시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한편 올해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한우 구이터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현장에서 횡성 한우를 직접 맛보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면 올해 축제에서는 횡성 한우를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횡성 한우 생산자 단체 3곳이 참여해 각각 구이터를 운영하고 횡성 한우 바베큐 존도 설치돼 색다른 맛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일단 횡성 한우는 브랜드와 횡성 한우 맛이 최고의 인기 비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맛있는 한우와 좋은 브랜드를 주제로 하는 축제니까 횡성 한우 축제는 당연히 인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의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로컬 푸드존, 횡성 한우 관련 전문가 포럼,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스탬프 투어, 자녀 동반 가족 방문객을 위한 키즈존, 다채로운 체험 부스 등 관광객 맞이의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18회 횡성 한우 축제의 보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횡성 한우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대한노인회 중앙회와 한화큐셀이 괴산 유기농 엑스포를 후원했습니다. 괴산 유기농 산업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대한노인회 중앙회가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중앙회 김호일 회장은 전국 어르신 회원들에게 엑스포를 홍보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영환 조직위원장은 이번 엑스포에 대한노인회의 참여가 매우 뜻깊다며 유기농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행사장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화큐셀이 괴산 유기농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한화큐셀은 괴산 유기농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3천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하고 1,500만 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에 소재한 한화큐셀 한국공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셀 모듈 생산 공장으로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제에서 업계 최초로 1등급을 획득한 기업입니다. 김은식 제조본부장은 우리 기업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에서 열리는 괴산 유기농 엑스포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한화큐셀 구성원 모두가 엑스포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괴산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올해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충청북도 괴산군 유기농 엑스포 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의 문화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전국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악이나 영화와 같은 콘텐츠 산업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광주의 경우 종사자 수마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말뿐인 문화중심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출판과 게임 등의 국내 문화 콘텐츠 산업은 날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의 매출액은 118조 4,851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전체의 87.6%가 수도권 매출이고 비수도권은 12.4%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양의 도시이자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인 광주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20년 광주의 컨텐츠 산업 매출액은 전국의 0.8%인 1조 20억 원으로 광역시 중에서 울산 다음으로 낮습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문화 콘텐츠 종사자마저 감소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문화 콘텐츠 산업 종사자는 2017년 12,000여 명에서 2020년 1,600여 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문화 콘텐츠 산업과 인력을 양성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좀 정부에서는 좀 의도적으로라도 좀 혁신적인 발상으로 지방에 그만큼의 좀 이렇게 좀 혜택을 줘야지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좀 경쟁을 할 수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 콘텐츠 산업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하면 떠오르는 노래 있으시죠? 바로 가수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인데요. 이 노래처럼 광주를 주제로 한 트로트곡 무등산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산같이 날아드는 무등산에는 오늘도 님 기다리는 꽃이 피었네. 트로트 가수 김다현 양이 발표한 신곡 무등산입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명산이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지정된 무등산을 배경으로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애달픈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기 전부터 광주에서 국악을 배우며 꿈을 키워간 김다현 양에게 이번 노래는 특히 감회가 남다릅니다. 7살부터 5년간 또 광주에 계신 박복희 선생님께 이렇게 판소리를 배웠었어요. 광주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너무 기쁘고요. 광주를 상징하는 노래는 과거에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지난 1987년 광주시를 상징하는 공식 노래로 지정된 시민의 노래를 비롯해 2020년엔 아름다운 광주에서라는 곡도 제작됐습니다. 지난해엔 광주 출신 김연자 씨가 광주 지역 문화계를 비롯해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만든 곡 무조건 광주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로트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수 밤바다, 목포엔 완행열차와 같이 무등산도 광주의 관광 활성화를 이끌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무등산 노래가 또 여수 밤바다, 회령포 내장산과 같이 우리 국민 가요가 돼서 광주도 널리 알리고 무등산도 많은 분들께서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는 신곡 무등산을 활용해 시민들의 애향심을 높이고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꿀잼 도시 광주 이미지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지난해 전국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연구비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무려 3천여 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특히 의료와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전국 거점 국립대 최초로 연구비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립대 중 가장 많았고 국내 대학 전체로 볼 때도 7번째입니다. 젊은 연구자와 중견 연구자를 분류해 체계적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하는 등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비 확보에 나선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연구과제 기획 단계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됐습니다. 거점 국립대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400개 대학을 통틀어 가지고도 7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약 230억 원 정도를 교내 연구 지원 사업으로 확보를 한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선정된 전남대의 연구과제는 총 3,069개에 달합니다. 특히 면역 치료와 인공지능 등 의학과 공학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국립대 중 가장 많은 금액의 연구비를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미 법인화가 된 서울대의 경우 거점 국립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남대는 연구 역량을 꾸준히 축적시켜 호남을 넘어 전국 최고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복합 쇼핑몰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투자를 공식화한 업체에겐 원스톱 행정 절차를 약속했고 관련 법에 근거한 협의체와 광주시 차원의 기구를 구성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 복합 쇼핑몰 유치 방향은 크게 투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원스톱입니다. 광주시는 구청과 복합 쇼핑몰 신활력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투자를 공식화한 민간 사업자에게 신속한 행정 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 이 협의체를 통해 법정 요건과 행정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협의체가 검토한 내용은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 제안서를 제안하면 모든 과정은 시민과 시의회 등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지체 없이 신속하게 행정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협의체를 통해 도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교통, 상권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원스톱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와는 별개로 광주시 차원에서 가칭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도 꾸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지는 어디가 될지 2개 이상의 시설이 들어설지 여부에 대해선 유치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시장성 판단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정부에 요청한 9천억 원의 국비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정부 지원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광주시가 자체적인 구상을 내놓기보다 사업자의 제안서를 먼저 받기로 하면서 이제 공은 유통 대기업에게 넘어갔습니다. 광주시 입장에서는 사업자의 제안서를 먼저 보고 특혜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공익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됩니다. 유통 3사가 복합 쇼핑몰 부지로 예정한 곳은 준공업지역, 자연녹지, 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부지의 용도를 상업지로 변경해주면 쇼핑몰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지 용도 변경만 된다면 사업자들은 땅값 상승으로 사업 시작 전부터 상당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지역이 상업지가 아닌 공간들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하거나 하면서까지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허가를 받은 뒤 쇼핑몰을 축소하거나 문화예술 여가 공간을 실제 조성하지 않더라도 광주시가 이를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유치 자체의 속도를 내다 자칫 유통대기업 배불리기에만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함도 시는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고. 그렇다고 복합 쇼핑몰이 지역 발전의 상징처럼 떠오르는 지금 광주시가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민주당과 광주시가 광주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 쇼핑몰이라도 제대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특혜 논란을 피해가고 유통기업의 실질적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앞으로 광주시 행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진남문예회관에서 꽃, 여수를 품다라는 주제로 꽃꽂이 예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한국꽃꽂이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 플로리스트의 작품 전시회를 마이스 산업과 연계해 화훼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꽃꽂이협회 플로리스트 110여 명이 특별 제작한 여수의 섬을 상징하는 기획작품과 세계적인 꽃꽂이 전시회에 출품된 대규모 작품들이 전시돼 관람객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여수시가 저소득 복지 위기 가구를 위한 희망하우스 20호를 준공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한려동 희망하우스 20호는 중증장애인과 노모를 포함한 3명의 가족이 거주 중으로 5일 허브코리아 여수의 기탁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한편 희망하우스는 민간 후원처와 연결해 저소득 복지 가구에 새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2억 9천여만 원의 후원을 연계해 20곳의 희망하우스가 탄생했습니다. 부산의 한 낡은 주택에서 40대 엄마와 1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엄마는 지난해 남편과 이혼한 뒤 10대 딸과 아들을 홀로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딴 모녀의 비극에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조직과 시설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지원 체계를 손보고 여성 빈곤 문제에 주목해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